고맙습니다. 79쪽. 몇 쪽까지 해야 돼요? 그래서 79, 80, 81. 자, 이걸 우리가 이거를 100분에 할 수 있다면 야, 이 끝장이죠. 그래서 요거는 내 생각에는 두 타임에 원래 할 수가 없어요. 서너 타임 걸려야 되고, 그리고 그만큼 진짜 마음을 단단히 먹고 진행을 해야 됩니다. 올해 이번 특강에서 우리가 가장 시간을 많이 투자할 게 하나는 이 만원사고요. 나머지 하나는 뭐냐면 뒤에 누항사가 나와요. 누항사와 춘명고. 그래서 아마 이 만원사를 하고 나면 간민가 정도는 뭐 그냥 웃으면서 넘길 정도가 될 겁니다. 그래서 마음을 좀 독하게 먹고 내가 요걸 한번 제대로 끝을 내보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수업을 들어주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저번 주는 아마 메모할 게 별로 없었을 수도 있죠. 왜냐하면 작품이 다 쉬웠고 그랬기 때문에 한번 한 거고. 근데 올해는 이번 시간은 여러분이 저번에 만원사를 얼만큼 배웠나 내가 잘 모르겠어요. 내가 수업 안 했으니까. 근데 요거는 그동안 모의고사나 기타 다른 책에 수록되어 있는 만원사 지문을 싸그리 모아놓은 거라 내용이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처음 보는 내용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메모도 열심히 하시고, 안 해도 뭐라고 하진 않을 거예요. 어차피 다 본인들 계획이 있을 테니까 들어오려면 빨리 어서 들어오시고, 계획이 있을 테니까 알아서 하시되, 나는 여러분에게 만원사를 거의 전체를 다 수업을 해줄 겁니다. 자, 시작해 봅시다. 만원사 답까지 이번에 수완에 있었기 때문에 만원사는 출제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그렇죠? 말 안 해도 알겠죠? 진정하고 갑시다. 갑니다. 자, 우선 우리가 처음 할 부분은 어디냐면 거의 도입부예요. 다시 말해, 이 사람이 만원사라는 작품을 쓰기 시작해서 아직 유배지에 가기도 전부터 내용이 진행이 됩니다. 보세요. 자, 79쪽이야. 지문은 거기 있어요. 아깝다, 내일이야, 애달다. 애달다는 말은 애달프다죠? 이건 굳이 쓸 필요가 없구나. 그냥 서글프다, 뭐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반복이 쓰였고요. 평생 일심, 한마음으로 원하기를, 충과 효를 겸전이라는 말. 이 말을 모르는 거는 글쎄요, 너무 기본적인 단어인데, 이 말은 갖추다라는 뜻이고요. 겸이란 말은 알잖아요. 뭐 국장 겸 과장 할 때 겸. 그러니까 둘 다 충과 효를 둘 다 갖추려고 했더니 한 번 이를 그릇하고 불충불효 다 되겠다. 그러니까 이를 그릇하는 말에는 뭐가 있냐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겁니다. 내가 이를 그릇한 게 맞다. 왜냐하면 다른 유배가사와 달리 이 작품의 작가는 명백히 자기가 잘못을 저질렀어요. 횡령을 했죠. 그것도 사대부라기보다는 중인 출신으로 벼슬에 올랐으면서 횡령까지 저질러가지고 잘못을 범하고 유배를 당했으니까 할 말이 없죠. 무슨 뭐 억울하다 이런 말 할 수가 없어요. 회서자의 막급이라 뉘우친들 무시말이, 그냥 뒤에 뜻 나와 있습니다만 후회하기가 끝이 없다고 해서 뉘우친들 무사말이 무엇하리 서리를 사용했고요. 등잔불 치는 나비 저 죽을 줄 알았으면, 여기부터는 잘 봐야 돼. 지금 보게 되면 등잔불 치는 나비가 죽을 줄 알았다면 가정이죠. 어디서는 필요 없고요. 식록지신이 죄짓자 하겠냐만. 그럼 식록지신이란 말은 무슨 말이냐면 녹봉을 받는 신하. 녹봉이 뭔지는 한국사 배우는 사람 입장에서 모르면 안 됩니다. 관리가 받는 연봉을 우리가 녹봉이라고 부르기도 하죠.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등잔불 치는 나비란 뭘 말하는 거냐? 요거 요렇게 주시고, 이것은 무슨 말을 하겠어요? 죄를 지은 자기 자신을 뭐에 빗댔어요? 우리가 불나비라고 할까요? 불나비 혹은 불나방이라 그러면 어떤 의미로 써요? 이거 무슨 파이어플라이 이런 의미라기보다 불나비나 불나방은 모닥불을 피워두면 그 근처로 가까이 가면 날개가 타서 죽어요. 근데 그럴
줄 아는지 모르는지 불만 피워 놓으면 무작정 그곳으로 이끌리듯 달려들어서 불에 타 죽는 존재를 가리켜 불나비니 불나방이니라고 합니다. 따라서 이것은 자기가 죽을 줄 알았으면, 여기 보게 되면 알았다면 죄짓자 하랴마는 이니까 죽을 줄을 몰랐다라는 말이 되죠. 다시 말해서 벌 받을 줄 몰랐다라는 뜻이에요. 벌 받을 줄 모르고 덤벼들어서 죄를 지었다. 야, 내가 알았으면 안 그랬지. 근데 알았으면 당연히 안 그랬겠죠. 처음부터 조심을 했어야지. 하겠냐마는 대액이 당전하니 눈조차 어둡구나. 대액이란 말은 큰 벌. 원래는 재앙이란 얘기지만 여기선 벌이 되겠죠. 큰 벌이 당전, 자기 눈앞에 이르렀다. 눈앞에 있으니 내 눈이 어두워진 거죠. 이때 어둡다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죄를 지었다 라는 뜻이고요. 마른 섭을 등에 지고 열화는 불. 불에 들미로다. 불에 들었다는 얘기죠. 그럼 마른 섭을 등에 지고 불에 들었다는 말은 아예 그냥 크게 묶어서 기름을 지고 불 속에 뛰어들면 어떻게 될까요? 폭발하겠죠. 마찬가지로 마른 장작을 불에 등에 지고 불에 뛰어들어도 결과는 똑같죠. 마른 장작에 불이 확 옮겨 붙을 테니까. 그래서 섭이 장작이니까 마른 장작을 등에 지고 불에 들미로다는 말은 결과가 명확해 라는 의미고요. 여기서는 그런 뜻에 더해서 벌 받아 마땅한 죄를 지었어, 이런 의미죠. 과거 시제예요. 내가 벌 받아 마땅한 죄를 지었다, 이미 지었다라는 거죠. 죄가 된들 네 탓이리 살가망이 없다마는, 죄는 죽음을 의미하겠죠. 그럼 여기 다시 제 잘못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누구 탓이겠냐? 내 탓이지. 내가 죄를 지었으니까. 내가 죄를 지어놓고 누구를 원망해? 내가 어리석어서 죄를 지은 거죠. 비록 알고 지은 건 아니지만 어쨌든 내 잘못인 건 맞죠. 주의하세요. 알고 지었단 말은 안 했어요. 몰라서 지었다. 하지만 몰라서 죄를 지어도 죄는 죄죠. 살가망이 없다마는 그 다음 일명을 꾸이오셔. 요 표현이 흥미롭습니다. 꾸이오셔란 말은 빌려주셨다. 일명이란 말은 목숨을 빌려주셨다. 건우야, 네 목숨은 누구 거야? 본인 목숨 누구 거야? 네 거지. 네 거지 뭘 갈등을 하고 있어. 그럼 이렇게 말하면 어때? 부모님이 너에게 목숨을 줬으니 네 목숨은 부모님 거다 라고 표현하면 어때요? 긍정? 아니, 그래도 그건 아니지. 부정. 아닌 것 같아. 내 생각도 마찬가지예요. 비록 부모님이 나를 태어나게 했지만 그렇다고 내 목숨이 부모님 거는 아니지. 나는 나지. 그렇잖아요? 근데 과거에는 부모가 나를 태어나게 했으니 내가 부모 명을 듣는 것이 당연하다거나, 혹은 내 목숨은 왕의 것이다. 내 목숨을 아이어를 위하여, 이런 게 아니라 내 목숨을 왕을 위하여 사는 게 당연해 라고 믿었던 것이죠.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목숨을 빌려주셨어. 무슨 말이죠? 나는 죽어야 돼. 죄를 지었으니까. 근데 왕이 이미 내 목숨을 가져간 거나 마찬가지인데 워낙 자애롭고 인자하신 분이어서 다시 목숨을 나한테 빌려주셨다고. 그러니까 내 목숨이 내 게 아닌 거예요. 본건적인 가치관인 거죠. 왕께서 목숨을 나한테 빌려주셔서 내가 다행히 지금 살아남았다. 그러나 하지만 대신에 죄값은 치러야 되니까 사형 대신 뭘 하냐면 해도에 보내시니, 이게 무슨 뜻이에요? 해도가 섬이에요. 섬에 보내셨다. 바닷가 가운데 섬이니까. 그러니까 나는 죽었어야 돼. 근데 왕이 너무 착하신 분이어서 나를 죽이지 않고 내 목숨을 나한테 잠깐 빌려주신 다음에 너 바다에 가서 좀 벌 좀 받아. 섬에 가서 벌 좀 받아. 아, 성은이야. 갈수록 만극하다. 이건 비꼬는 말일까요? 진심일까요? 건우이 어떤 것 같아? 이건 진심이에요. 비꼬는 게 아니에요. 고맙습니다가 아니고 진짜 고마운 거예요. 진짜. 이 사람 생각으로는.
자, 그래서 도입부고요. 자, 그럼 이제 뭐 해야 돼요? 떠나야죠. 출발해야죠. 자, 출발합니다. 강머리에 배를 대어. 두어 머리 두자죠. 강머리에 배를 대어 부모 친척과 이별할 때 슬픈 눈물 한 소리에 막막한 수운, 수운은 근심 구름 이란 뜻이죠. 근심 구름이 머무는 듯 하다. 이렇게 되죠. 거듭말하지만 뒤에 현대어 풀이를 내가 싸그리 다 달아놨으니까 현대어 풀이 위주라기보다 본인이 필요한 거 위주로 메모를 하세요. 다 쓰려면 힘들 거야. 근심이 구름같이 머무는 듯해 손잡고 이르는 말씀 좋게. 좋게란 말은 무사히쯤 되겠죠. 무사히 가라. 당부하니 질문. 여기서 말하는 조이 가라라는 말은 누군가가 나한테 당부한 말이야. 내 손을 잡고 나에게 일러주시기를 야 무사히 가라 라고 당부하셨다고. 누굴까요? 누가? 주어가 없잖아. 누구겠어? 왕? 왕은 여기까지 안 나오죠. 부모겠죠. 이 앞에는 부모께서 부모가 라는 말이 지금 생략이 돼 있는 거지. 왕은 아니에요. 왕은 사실 관심도 없어요. 가슴이 막히거든 대답이 나올 소냐? 너무 막막하죠. 이제 부모님이랑 빠빠인데 언제 다시 볼 수 있을지 모르는데 마음이 답답합니다. 그리고 출발했어요. 여기서 말하는 강머리는 10중 8구 어느 강일 거냐면 한강일 거예요. 한양에 살다가 이제 뱃길을 통해서 여기 한양에서 배를 타고 나온 다음에 쭉 와가지고 이별하고 배를 타고 오고 또 육지로 오고 기타 등등 해서 여기서부터는 제주도 앞바다 추자섬까지 가는 거니까 이렇게 내려와서 이만큼은 배를 타고 가요. 아니면 이렇게 왔을 수도 있는데 글쎄 어떨까요? 어쨌든 한강머리에서 이별을 했습니다. 그리고 배를 타고 이동을 하긴 합니다. 산악 같은 높은 물결, 비유적인 표현이죠. 배를 둘러치네. 크나큰 배, 조리 젖듯 오장육보다 나온다. 조리 알아요? 몰라요? 밥 해봤어요? 쌀 씻어봤어요? 지금이야 쌀을 씻으면 돌이나 모래가 안 나와요. 옛날에는 건물 같은 게 많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조리라고 해서 여기 손잡이가 있고요. 여기가 바닥이 채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좀 깊게 되어 있고 요거를 쌀을 씻은 다음에 쌀 위로 이렇게 해요. 여기 손을 잡고 이렇게 이 대야에 쌀이 담겨 있으면 이걸 내려가지고 쌀 위에서 이렇게 하면 여기가 채가 있으니까 쌀은 여기 못 올라오고요. 건물 같은 것만 이 위로 올라와서 건물을 버리게 되어 있는 도구예요. 근데 그걸 여러분이 알 필요 없고 이 얘기를 제가 왜 하고 있냐면 여기를 손을 잡고 그러니까 도구가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내가 여기를 막 흔들면 여기는 조금만 흔들어도 이 밑에 부분은 넓게 흔들리겠죠. 그러면 이게 마치 뭐가 같냐면 내가 탄 배가 마치 누군가가 위에서 내 배가 이렇게 지금 아주 큰 돛대를 탄 쌍돛대를 탄 배예요. 배가 앞으로 가야 돼. 근데 누가 보이지 않는 손으로 돛대를 움켜잡고 이렇게 흔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배가 이렇게 올라갔다가 이렇게 올라갔다가 난리도 아니야. 그래서 조리젓듯이란 말은 이 도구를 가지고 마치 배를 흔들듯이 배가 너무 높게 흔들거린다라는 표현을 조리젓듯이라고 쓴 겁니다. 그래서 그냥 흔들린다라고 이해하면 되겠고요. 그래서 내가 어떤 상태야? 오장육부가 다 나올 지경이에요. 이거 간인데? 이거 안 돼. 다시. 너무 많이 나가. 너무 많이 흔들려. 그 다음에 천은 입어 남은 목숨 마저 진게 되겠다. 천은은 이콜 성은 임금의 은혜. 입어서 남은 목숨. 방금 얘기했어요. 임금이 내 목숨을 나한테 빌려준 거니까 임금의 은혜로 내 목숨이 남아있었잖아. 그 남은 목숨마저 마저 다하게. 임금은 나보고 살려줬지만 내가 배를 타고 가다 보니까 이건 여기서 죽겠다. 살 수가 없겠다 싶습니다. 초한건곤 한영 중에 요거 되게 흥미로운데요. 장군 기신 되려니와 서풍나길 명나수에 굴삼년은 불언이라. 뒤에 뜻이 대충 나와 있는데요. 기신이라고 하는 거는 그냥 충신이라고 하면 돼요. 임금의 고통을 대신 받아주는 충신. 충신 되고 싶지만 중요한 건 여기입니다. 굴삼년은 불원이라. 불원이란 말은 원치 않아란 뜻이야. 그럼 굴삼년은 누구냐?
충성심을 가지고 살다가 결국 물에 빠져 죽은 굴원, 본명, 후는 굴삼녀. 그래서 굴원이든 굴삼녀든 이 이름이 나오면 여러분들은 뭘 기억해야 되느냐면 빠져 죽은 충신 은 원치 않는다고. 그냥 살고 싶다. 그냥 물에 빠져 죽기 싫어요 라고 하면 좋을 것을 굳이 굴삼녀를 끌어다가 아이고 나는 굴원은 되기 싫어, 고기밥은 되기 싫어 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고전을 인용해서 살고 싶은 마음을 표현한 것 뿐입니다. 고전을 인용했어요. 계속 갑니다. 차역 천명 할 일 없다. 일생일사 어찌하리. 이 또한 이거요. 이 또한 하늘의 명이라. 할 수 없다예요. 할 일 없단 말은 나 심심해. 야, 나 할 거 없어. 절대 그 뜻이 아니야. 할 일 없다는 할 수 없다, 별 수 없다 그런 뜻입니다. 이것 또한 하늘의 명이야. 뭐가? 물에 빠져 죽는 거. 그것도 하늘이 내게 시킨 거는 별 수 없지. 일생일사 살고 죽음을 어찌하리. 별 수 없는 거지 뭐. 여기서 운명론적 태도가 보이고요. 출몰사생 삼주야에 노지우고 다칠지니. 출몰사생, 사가 죽음 또 나오죠. 생이 삶이죠. 출몰은 죽음과 삶이 오락가락. 그러니까 어느 순간에는 아이고 난 죽었다, 난 끝. 또 어느 순간에는 이제 살겠지, 죽진 않겠구나. 또 다음 순간에는 아이고 아니야 죽었어, 꼼짝없이 죽었어. 이런 죽음과 삶이 왔다 갔다 하다가 그러기를 삼주야. 삼주, 3위크가 아니에요. 이건 낮이란 뜻이니까 3일 밤낮 이 되겠죠. 노를 지우고, 노를 멈추고, 닻을 내리니. 지단, 닻이란 건 뭐예요? 배가 이렇게 있고 물이 이렇게 있으면 이 배가 움직이지 않게끔 여기다가 내려서 이런 식으로 생겨 먹은 도구죠. 그래서 이 속에 이걸 꿍 떨어뜨려서 쇠로 만든 추 같은 거지. 배가 움직이지 않게 하는 거. 이게 닻이죠. 이걸 내렸으니 이제 배가 멈춘 거예요. 닻을 치니. 여기가 어디예요? 이겁니다. 여기가 유배지. 제주도 앞바다에 지금도 떠 있는 추자도라는 섬이에요. 여기로 유배를 왔어요. 도착. 이제 겨우 도착까지 했어요. 이제부터 유배가 시작이죠. 섬 가운데로 들어가니 외롭기 너무 심하다. 외롭다가 아니라 고요해요. 고요하기가 극심해. 사면 돌아보니 날 알 사람 누가 있으리? 그렇죠. 아무도 날 모르지. 나는 원래 한양 사람인데 제주도 앞바다 섬에 왔는데 누가 날 알아보겠어. 여기서 뭐가 보여? 고독. 보이는 것은 바다요, 들리는 것은 물소리라. 백구 쓰였고요. 벽해 상전 갈린 후에 모래 모여 섬이 되니. 벽해는 바다, 상전은 육지. 바다와 육지로 갈라진 후에 어느 때를 말하는 거예요? 태초를 말하는 거예요. 태초에 언젠가 바다와 육지가 갈라졌을 거 아니야? 그 후에 모래가 모여 섬은 전혀 필요 없는 구절이에요. 추자도 생길 때는, 그러나 여기는 중요합니다. 하늘이 만든 지옥이라. 이것이 화자의 정서를 대변하는 표현이죠. 추자섬은 나한테는 하늘이 만든 지옥 같아요. 여기서는 이제 끝장. 내 삶은 끝났어. 이제 없어. 바닷물로 성을 싸고는 성을 쌓았다는 얘기입니다. 바닷물로 성을 쌓고 구름과 산으로 문을 지어. 이때 문이란 말은 관문이란 뜻이에요. 그러면 이 표현에서 여기까지 일단 대꾸가 쓰였고요. 여기선 뭘 강조하냐면 단절감을 강조합니다. 고독감과 단절감이 각각 등장해요. 그렇잖아. 여기 와보니까 그냥 끝났어. 아무것도 없어요. 남학생들은 나중에 군대 가면 이런 정서를 느껴볼 수가 있습니다. 그냥 속세와 내가 끝! 나는 이제 1등 사람, 2등 이제 반려견, 3등 반려묘, 4등 군인. 이렇게 되는 거죠. 개나 고양이만 또 못해요. 그러한 단절감을 느껴요. 그리고 세상이 끊어졌으니, 이때 세상이라면 속세를 말하죠. 속세가 끊어졌으니 단절된 거예요. 이때 인간은 people, 사람, 휴먼 그런 게 아니라 속세가
아니로다. 인간, 사람들이 사는 세상, 사람 사이, 속세가 아니라는 거죠. 단절감이 표현되고요. 풍도가 얻으면요, 지옥이 여기로다. 풍도도 지옥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지옥이 어디냐? 지옥이 여기로다. 계속해서 자기가 사는 곳이 지옥이래. 여러분들은 올해가 지옥 같았어요? 어때요? 우리 반에 한 명 있거든요. 우리 반에 한 명이 너무 지옥 같다라고 나한테 말한 사람이 있었는데 어땠어요? 여러분들은 올해가 아직 안 끝났지만 지옥은 아니지 않나? 밥도 주고 옷도 입고 다니고 말이죠. 불도 없는데. 어쨌든 이 사람은 여기가 지옥이래요. 어디로 가잔 말이냐? 누구 집으로 가잔 말이냐? 집으로 가야 잠도 자고 밥도 먹죠. 눈물이 가리우니 걸음마다 엎어진다. 그런 뜻입니다. 그 다음에 이 집에 가 의지하자 했더니 가난하다고 핑계하고 저 집에 가서 주인하자 했더니 연고 있다 칭탈하네. 일단 이 지금 집이라고 하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이때 두 집은 전부 유배객을 거두는 집. 간단히 말하면 숙소가 있어야 생활을 하죠. 근데 이 집에 가서 나 좀 데리고 있어 줘봐요 했더니 가난하다고 핑계를 대요. 저 집에 가서 주인, 그럼 주인이란 말은 마스터란 뜻이 아니고요. 그대가 나의 마스터인가? 그 마스터가 아니라 그대가 이 집에서 유배객인 나를 좀 데리고 있어 주세요 라는 의미의 주인인 거죠. 근데 주인을 해주세요라고 해봤자 연고는 까닭이에요. 까닭이 있다고 또 칭탈하네란 말은 벗어나네란 뜻이니까 둘 다 그냥 거부당하다 라는 의미입니다. 아무도 나를 거두어 주려 하지 않아요. 어디 한번 물어보자. 제일 착해 보이는 사람한테 물어보자. 착해 보이는. 없네. 자, 그냥 아무한테 물어봅시다. 여러분은 만약에 지금 막 교도소에서 나온 사람이 있어요. 혹은 그냥 전과가 굉장히 많은 사람이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이 앞으로 착하게 살 거라고 다짐을 해. 그리고 여러분들 집에 하숙을 쳐달라는 거야. 방 하나를 내주고 밥 같이 먹고요. 열쇠도 번호도 알려주고. 식구니까 이제. 그러면 수용할 수 있어요? 아마 어려울걸요. 그죠? 이 사람들도 마찬가지죠. 심지어 이 사람은 현행범이야. 유배객이 아직 징역이 끝난 게 아니라 징역을 살러 왔어 여기. 근데 데리고 있어달라고? 아무도 데리고 있고 싶지 않죠. 게다가 이거는 국가에서 이 사람을 위해서 뭘 주지도 않아. 밥을 알아서 해 먹여야 돼. 당장 돈이 나가는데? 쌀이 축 날 텐데? 싫죠. 이 집 저 집 아무된들 적객이란 말이 유배객이란 뜻이에요. 유배객의 주인이 누가 좋다고 하겠느냐? 서리법이죠. 누가 좋다고 할까? 관력으로 핍박하고 세부득이 맡았으니 관력은 관하, 즉 관청의 강제력이란 뜻입니다. 강제로 시키는 거죠. 요즘 같으면 공무원이 강제로 강압을 하는 거야. 핍박하고 그 세를 이기지 못해. 그러니까 별 수 없이 맡았으니 누군가 맡긴 맡았어. 주인이 이제 정해졌어요. 관체는 공무원에게 못한 말을 만만할 쏜 내가 듣네. 그러면 잠깐만, 내가 듣는 이 말은 누가 하는 말일까요? 문맥을 봤을 때 주인이죠. 그렇죠. 주인이 뭔가 말을 해요. 세간 그릇을 흩어 던지며 화를 내어 하는 말이 무슨 말이야? 공무원인데 가고 나니까 그릇을 집어 던지면서 에이씨 이런 예이 다 집어 던지면서 무슨 말을 해? 뭐라고 말하나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은 내가 지금 한 화면에 묶었습니다. 화면으로 묶인 부분을 보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주인의 말이에요. 당연히 대화체죠. 이 글은 대화체가 중간에 등장합니다. 자, 계속 갑니다. 저 나그네는 나죠? 나그네가 나예요. 헤어란 말은 생각해. 생각해봐라. 주인은 누구예요? 이 지금 말하고 있는 자기를 주인이라고 말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실제 화자고 이게 지금 말하는 사람 입장에선 나죠. 나 불쌍하지 않아요? 이봐요. 당신 생각해봐. 내가 불쌍하지 않아? 아니, 이 집 저 집 잘 사는 집 한두 집이 아닌데 관인 공무원들이죠. 공무원들은
인정받고 손님 내는 호건 들어. 여기서 여러분들이 이 말을 잘 모르죠. 근대에 쓰여지는 소설을 많이 읽어본 사람이라면 저 인정이 뭔지 알지 않을까? 뭘까요? 박태원의 소설가 구보시 1일이나 3대나 이런 거 보면 가끔 나오는데 모르겠어요? 하긴 뭐 모를 수도 있죠. 이때 인정은 뭐냐면 우리가 아는 그 인정과 동의어예요. 근데 비유적인 의미로 뇌물을 의미합니다. 에이, 다 사람 사는 정이지 뭐. 이거 받아도 뭐 이런 걸 굳이 안 주지 마시지 하면서 받는 그 뇌물을 말하는 거죠. 또 손님 내는 혹원이란 말은 혹하는 말. 그러니까 이건 그냥 끌리는 말. 따라서 진짜 유배객을 거둬둘 수 있는 재력, 여유가 있는 집에는 유배객이 안 가. 왜냐면 그 집에서는 뇌물을 바쳐가지고 자기 집에 오지 않게 하니까. 그러면 결국 나같이 가난한 집으로 올 수밖에 없어. 정작 나는 가난해서 먹여 살릴 여유가 없는데. 구태여 내 집으로 무슨 연분이 있어서 와 계시냐? 이때 연분이 있으란 말은 연분이 있다란 뜻이 아니에요. 왜 왔냐는 거예요. 내 살이, 이때 살이란 말은 생계란 뜻이겠죠. 단박이란 말은 소박하다. 소박한 줄 보면 알지 않겠냐. 딱 봐라. 내가 여유가 있어 보이냐. 나 가난해. 앞뒤에 전답, 논밭을 말하죠. 논밭도 없어. 물속으로 생이란 말은 어업을 한다는 얘기예요. 물고기 잡아서 먹고 삽니다. 아번덕에 고기를 낚아서 운여 큰 이제 시장이 있는 곳입니다. 장사가니 산망은 그물이에요. 그물로 얻어 보리섬이 믿을 것이 아니로서. 무슨 말이냐? 그물로 얻어서 보리라고? 그물로 얻는 건 물고기죠. 생선을 얻어가지고 보리로 바꾼다고요. 섬이라고 하는 가만이니까 보리 가만이. 그러니까 이건 별로 안 중요하고 그물로 얻은 물고기를 보리와 바꾼다고 해봤자 그게 믿을만하지 않다. 무슨 말이에요? 생계가 불안정하다. 이유는 뭐냐면 왜냐면 교환비가 제멋대로야. 요즘 말로 하자면 환율이 1시간 단위로 바뀐다고 생각해봐요. 그래서 어제는 물고기 3마리에 보리 한 섬이었는데 보리 한 되였는데 오늘 물고기 3마리 가져갔더니 아유 안 되겠어. 보리 반 되만 가져가. 이런 식이죠. 왜냐면 보리 가진 사람이 왕이니까. 물고기는 바다에 널려있지만 보리는 없을 거 아니에요. 섬이니까. 그러니까 믿을 수가 없어요. 신겸, 처자, 세 식구, 호구, 먹고 살기. 어려워. 신겸, 처자는 세 식구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 자기 아내, 자기 자식, 이 집에는 식구가 3명이 있어. 세 식구도 먹고 살기 어려운데 양식 없는 나그네 이거 누구예요? 유배객, 즉 이 글의 필자. 너 뭐 먹고 살래? 잠깐만. 이 말은 너한테 우리 집에서 뭐 먹을 걸 주겠다는 거야? 안 주겠다는 거야? 안 주겠다는 거지. 너 알아서 먹고 살아. 원래대로는 일반적으로는 뭐라도 좀 주게 돼 있는데 이 집은 원래 가진 게 없으니까 뭐 이게 있어야 주지. 못 줘. 너 알아서 먹고 살아. 그러니까 내 입장에서는 이 유배기 입장에서는 이런 소리를 들으면 뭐 막막하지. 뭐해서 먹고 살아요? 방법이 없잖아. 자, 투덜대고 있습니다. 집이라고. 자, 다시 이제 이 글의 작가가 얘기를 이어갑니다. 그 집이라고 주인 집은 서볼송가 설 수 있나? 기어서 들고 기어서 나가요. 무슨 말이야? 집이 낮다고요. 그리고 여러분 원래 바닷가의 집은 낮죠? 바닷바람에 날려갈 수 있으니까 낮게 짓죠. 방 한간에 주인 들고 집주인 나그네 유배객이죠. 잘 데가 없어요. 그럼 어디서 자요? 아니 집이잖아. 잘 데가 없으면 어디서 자? 뒷자리는 돗자리예요. 돗자리 한 장 주면서 담 밑에 거처하래. 방이 없어. 그러니까 울타리 안에, 그러니까 이렇게 울타리가 있고 이렇게 집이 있고요. 여기 마당이 있으면 여기쯤에다가 거기서 자든지 말든지 하고 문을 꽝 닫은 거예요. 방이 한 칸밖에 없으니까 같이 잘 수 없잖아. 그럼 여기서 이제 잠을 잡니다. 냉지 찬 땅에 누습은 습기 많고요.
짐승까지 많기도 많구나. 발남은 구렁뱀, 뼈남은 청진의라. 대꾸고요. 구렁뱀은 구렁입니다. 구렁이는 알죠? 발남은이란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때 남다란 말은 한 발 하고도 뭔가 남는다고. 한 발은 성인 남자의 발을 한 발이라고 해요. 그냥 길이의 단위야. 그러니까 이 말은 되게 길다. 긴 구렁이에 한 뼘 이만큼. 한 뼘 몇 센치예요? 내 한 뼘 보통 20cm 약간 넘거든요. 그러면 뼘 한 뼘이 넘는 청진이는 청진해. 파란 진해. 그게 주변에 가득해요. 거기다 돗자리 깔고 지금 누워서 자라는 거야. 야, 이거 어떡하지? 어떡합니까? 좌우로 둘렀으니 무섭고도 징그럽다. 그렇죠. 야, 이게 무슨 거처야. 방도 없고요. 남의 집 담벼락 밑에서 자는데 구렁이에 진해에 지금 추워 죽겠는데. 야, 이게 뭐야 이게. 서산에 해가 지고 금은밤 어두운데 남과 북마을 두세 집에 소나무 불이 희미하다. 소나무 불이란 초는 우리는 양초 같은 거를 별로 비싸지 않아서 사가지고 마음대로, 심지어 현대인들은 초를 어디다 써요? 밝히려고 쓰는 게 아니라 향 때문에 쓰죠. 근데 이 시대 사람들은 초가 너무 비싸가지고 가난한 사람들은 초를 못 써. 그럼 어떻게 야간에 밝혀요? 소나무 가지를 꺾어다가 거기다 불을 피워가지고 밤에 조명으로 씁니다. 그거밖에 없는 거예요. 초는 아예 없고. 어디서? 이건 중요해. 슬픈 소리, 내 근심을 더하는가? 무슨 소리길래 슬퍼요? 별포의 배 떠나니 노젓는 소리로다. 이렇게. 슬픈 소리는 노젓는 소리예요. 그럼 노젓는 소리가 무슨 소리냐면 배가 떠나니까 노를 젓겠지. 그럼 질문은 이거야. 아니, 노젓는 소리가 왜 슬퍼? 이유를 말해봐요. 이유는 이미 충분히 여러분이 힌트를 얻었어요. 슬픈 이유. 노젓는 게 왜 슬퍼요? 자기는 못 가잖아. 내가 저 배를 타고 육지로 가야 되는데 나는 못 가고 배만 가니까 이제 난 여기서 계속 살아야 돼. 그래서 이것은 돌아가지 못하는 처지를 떠올리게 하니까 그래서 슬프다가 되는 것이죠. 수록 부분은 다음 페이지에 굵은 글씨로 써 있어. 그 부분은 그냥 현대어로 빠르게 읽고 지나갈 거고, 아직은 수록되어 있지 않은 부분을 우리 하고 있습니다. 자, 아직 멀었어. 보세요. 눈물로 밤을 새워. 잠도 못 잤어요. 울고 울다가 첫날 밤이 지나갑니다. 아침에 조반, 아침밥. 그리고 아침을 주긴 줬군요. 아침이 뭐냐면 덜 쓸은 보리밥에, 덜 익은 보리밥에 무장덩이 한 종지라. 무장덩이라는 건 뭐냐면 아주 거칠고 오래된 된장을 말해요. 뭐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냥 장인가 보다. 배추 무할 때 그 무가 아니라 거칠고 오래된 장을 말해. 그러니까 밥이 있고 장이 있어야, 뭐가 있어야 밥을 먹지. 맨밥은 못 먹으니까 준다는 게 반찬이 아니라, 요즘으로 하자면 삼겹살 시켜 먹을 때 딸려온 된장이 냉장고에서 2달쯤 묵은 거, 그거를 꺼내서 준 거예요. 이거랑 반찬해서 먹으라고. 그러니 한 수를 떠서 보고 큰 덩이를 내어놓고, 이게 내 학원 강사 22년의 숙제입니다. 대체 이게 뭘까요? 모르겠습니다. 모르겠어요. 보리밥 요만큼에, 그다음에 묵은 장을 준 거야. 한 수를 떠서 이렇게 보고 큰 덩이를 내놨단 얘기예요. 뭐지? 덜 익은 뭔가가? 아니면 장에 섞여 있는 무슨 못 먹을 만한 뭔가일까요? 아니면 먹고 나서 어쨌든 입력이 있으니까 크게 출력을 했다는 뜻인가? 덩이로? 모르겠습니다. 논문까지 구해서 읽어봤는데 이건 해석이 그냥 넘어가고 있어서 너무 궁금하다. 뭐 어쩔 수 없죠.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어놓고. 근데 그마저도 그도 저것도 아주 없어. 굶을 적이 간간이라. 때때로는 굶어요. 그나마 이게 있으면 다행이야. 보통은 굶어.
여름날 긴긴 날. 자, 계절적 배경. 계절. 여름날 긴긴 날에 배고파 어렵구나. 의복을 돌아보니 한숨이 절로. 여기는 유명한 구절이죠. 남방 염천. 이것도 계절적 배경이에요. 남쪽 지방의 더위. 남방은 남쪽 지방이죠. 더위 찌는 날에 빨지 못한 누비바지. 땀이 배고 때가 올라 굴뚝막은 덕석인가. 누비바지라는 건 뭐냐면 가만히 있어봐. 여러분 이제 겨울인데 겨울에 한참 추운 날 외출할 때 바지를 어떻게 입어야 방한이 돼요? 그냥 평범한 바지 입고 그냥 나가? 따뜻하게 입고 싶을 때 무슨 바지 입어요? 기모 바지라고 입지 않나요? 속에 좀 뭐 덧대져 있는 거? 이 당시에는 누비바지가 뭐냐면 손바지예요, 손바지. 잠깐만. 여름이라니까? 근데 이걸 입고 있어. 왜? 옷이 없어요. 근데 애초에 처음에 왜 이걸 입고 있었지? 귀향을 출발한 계절이 어떤 계절이었겠어요? 추운 계절이었겠죠. 한양에서 추자도까지 왔으니까 오는 데만도 날짜가 꽤 걸렸을 겁니다. 그리고 본격적인 귀향의 때가 되니까 어느새 계절이 여름이 된 거예요. 근데 옷이 있나? 그러니 겨울 바지를 고스란히 입고 있는 거죠. 그러면 겨울에 손바지 입으면 바지가 어떻게 되겠어? 땀이 배고 제대로 빠는 걸 남자니까 빨래를 해본 적이 없을 거 아니에요. 때가 올라서 새카맣게 돼가지고 무슨 굴뚝 맞게 되어 있는 한 장짜리 돗자리인가 싶어요. 그만큼 뭐하다는 얘기야? 새카매졌다. 그래서 이 말은 때가 많이 뱄다라는 뜻이죠. 비유적인 표현입니다. 덥고 검기는 다 버리고 내암새를 어쩌리. 그렇지. 아이고야 끔찍하다. 생각해봐. 손바지인데 한 3개월 입었어요. 그리고 지금 여름이야. 그러면 더러운 것도 더러운 거지만 그 냄새가 어떡하냐 이거. 야 냄새 어떡하니. 내일이야 가련하게 되었구나. 자기 스스로를 불쌍하다고 말해요. 불쌍히 되었구나. 손잡고 반기는 집 내가 안 갔더니 등 밀어 내치는 집 구차하게 빌면서 제발 나 내밀집 나를 내쫓지 마세요 하고 그 집에 구차하게 있어요. 그 다음에 옥식진차는 어디 가고 맥반염장 대하오며 이렇게 금의 화복은 어디 가고 현순백결 하였는고. 자, 동그라미 친 세 개는 뭐겠어요? 손잡고 반기는 집, 아주 맛있는 음식, 아주 화려한 옷. 이건 전부 과거 한양에서는 나를 다 반가워했고요. 맛있는 음식을 주고 화려한 옷을 줬어요. 근데 지금 세모카친 세 개는 어때요? 나보고 좀 꺼져! 라고 소리를 지르고요. 그 다음에 보리밥에 소금이 음식의 전부고요. 옷은 100번이나 꿰매 입은 옷을 입고 있어요. 그럼 이건 뭐야? 현재 유배지. 그만큼 고통, 가난 이런 상태에서 살아가고 있는 거죠. 대조적인 표현, 물론 대꾸, 대조 둘 다 쓰인 거예요. 대꾸도 쓰였고 대조도 쓰였어요. 이 몸이 살았나 죽어서 귀신인가? 말을 하니까 살아있죠. 말을 내가 말하잖아. 그럼 살아있다는 거지. 하지만 내 모양은 외양이에요. 외양은 귀신인가? 뭐가 다르겠냐? 겉으로 보면 귀신 도깨비 같아요. 한숨 끝에 눈물 나고 눈물 끝에 한숨이라 쓰인 표현법. A 끝에 B 나고 B 끝에 C이라. 무슨 표현법? 사슬처럼 이어져 있죠. 연쇄법이고요. 돌이켜 생각하니 어이없어 웃음이 난다. 너무 쉬운데 이걸 틀리면 정말 바보입니다. 이때 웃음이라고 하는 건 기쁨이라거나 혹은 유배 생활을 수용한다거나 승화, 초월 다 아니에요. 이건 그냥 어이없는 웃음. 즉 고난으로 인한 웃음인 것이지 기쁨이라거나 승화라거나 그런 게 아니야. 어이없어 웃는 거죠. 이 모양이 무슨 일인가? 미친 사람 되었구나. 내가 미쳐가는구나. 미쳐서 웃어요. 자, 그 와중에 보리가을이 되었습니다. 전산 후삼의
황금빛, 당연히 익은 곡식을 말하겠죠. 질문, 제발 여러분 한 명이라도 맞춰주세요. 몇 월일까요? 몇 월? 밑에 힌트 더. 남풍이 불어와서 보리가 물결친다고 써 있어. 그래도 가을이야? 가을일 수가 없어요. 남풍은 봄이랑 여름에 불어요. 그리고 보리가 물결친다 그랬어. 한국어로 가을이라는 건 계절의 하나이기도 하지만 수확하다라는 뜻이 있어요. 그래서 보리가을이란 보리 수확할 때를 뜻하고요. 6월입니다. 한여름. 정확히는 초여름. 보리는 초여름에 수확해요. 여전히 여름이에요. 계절 안 바뀌었어요. 아까 여름이라고 했잖아. 여름이야, 여름. 보리 수확할 때가 되었는가. 이 익은 곡식이란 보리를 말하고요. 다시 말합니다. 보리는 6월에 수확해요. 5월, 6월에. 요즘으로 하자면, 음력으로 말하면 5월 말. 이때 보리 수확을 합니다. 자, 지게, 여기 이제 내용이 확 달라져. 갑자기 딴 내용이 나와요. 지게를 벗어놓고 논 사이로 굽밀면서, 굽밀다란 말은 다른 시조 배울 때 나왔던 말이죠. 이렇게 꾸벅꾸벅 굽혔다가 이렇게 했다가 굽혔다가 일어났다가 농부가 일을 하니까. 그래서 굽혔다가 일어났다가 이런 뜻입니다. 한가하게 배는 뭘? 보리를. 배는 농부. 묻노라 저 농부야. 말 건네는 투. 대화는 아닌 게 농부에게 진짜 물어보는 거 아닙니다. 대화치 아니야. 조심해야 돼. 정말 농부 들으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묻노라 저 농부야. 밥 위에 보리 술을 몇 그릇 먹었느냐. 여기다가는 태평성대. 보리 술은 그냥 실제로 술이에요. 막걸리겠죠. 보리 막걸리. 그럼 밥도 먹고 술도 먹으니 그만큼 여유가 있으니까 먹겠죠. 몇 그릇 먹었냐? 바람에 취한 얼굴 깨언들 무엇하리. 깨봤자 무엇할까? 술 깰 필요 없어. 술에서 왜 깨야 되죠? 왜 깨야 돼요? 꼭? 아니 일해야지. 야 이씨 언제까지 술 취했을 거야? 정신 차려! 일해! 그럴 필요 없어요. 아, 술 취했어? 자. 괜찮아. 어차피 이게 전부 우리 거니까 풍년이 됐고 여유가 많아. 하루 자고 싶어. 아이, 그래. 자, 내일 수확하면 되지. 괜찮아. 그야말로 평화로운 시대인 거예요. 농부들은. 나는 어떨까요? 자, 이만큼 평화로운 시대예요. 해마다 풍년 드니 해마다 보리 베어 마당에 두드려서 방아에 쓸어내어 뭐를? 보리를 쓸어내어서 일부분은 이란 뜻입니다. 일부분은 밥살하고 씻어가지고 밥 지어서 보리밥 건강에 좋죠. 장운동에 좋아요. 밥살 먹고 일부분은 술살 보리로 술을 빚어. 여유가 많으니까 보리로 실컷 먹을 수 있어요. 밥 먹어 배부르고 술 먹어 취한 후에 계속 대꾸죠. 이것도 대꾸 여기도 대꾸 다 대꾸예요. 한포고복하여 격양가. 이거는 알아두세요. 이거는 한포고복과 격양가. 둘 다 태평성대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자, 곧 쉴 겁니다. 조금만 더 기운 내세요. 그 다음 페이지 넘겨 중략까지만 하고 쉴게. 한포고복과 격양가를 부른다. 나 봐요. 한포고복이 뭐냐면 한포는 실컷 먹는 거예요. 배부르게. 배가 빵빵하게 먹어. 그다음 배를 잘 먹었다. 이게 한포 복을 때리니까 고복이에요. 아, 잘 먹었다고 배를 툭툭 두들기면서 뭐 한다고? 격양가. 노래예요, 노래. 노래를 부르면서 신나게 태평하게 사는 거야. 그러니 태평성대죠. 자, 농부들은 태평성대로 살아. 근데 나는 농부의 저런 흥미 이런 줄 이렇게 좋은 줄 알았다면
공명을 탐하지 말고 농사 힘쓸 것을 후회하는 겁니다. 근데 잠깐만, 이 사람이 농사 힘썼나요? 그건 아닌가요? 그건 아니죠. 이 사람은 공명을 탐했어요. 이것이 필자. 농사 힘쓴 거는 농부예요. 자기는 안 그랬어. 그 다음 잘 보세요. 백운이 즐거운 줄 청운이 알았으면 탐화봉접이 그물에 걸렸으랴. 먼저 청운부터 써야 돼. 청운은 벼슬을 하고 싶은 마음을 한자성어로 청운지지라 그래요. 벼슬을 하고 싶은 마음이야. 그러면 백운은 무엇인가? 원래 백운이란 말은 없어! 그런 말은 없어요. 근데 그냥 지어낸 말이야. 청운이 이거라면 백운은 그럼 뭐냐? 농사 짓는 마음. 그냥 농사 짓고 편하게 사는 거. 그 마음이 얼마나 즐거운지 만약에 백운이 청운, 즉 벼슬을 탐하는 마음이 알았다면 그럼 질문 진아, 청운과 백운 중에 어느 게 화자야? 그렇죠. 화자는 벼슬을 탐냈단 말이야. 근데 와서 보니까 백운이 너무 즐거워. 아, 저게 진짜 좋네. 아, 나 괜히 벼슬할라. 에이씨, 벼슬하지 말걸. 탐화봉접이 그물에 걸렸으랴. 서리법이죠. 그물에 걸리지 않았을 것이라는 얘기인데, 그럼 탐화봉접은 무엇인가? 꽃을 탐내는 나비란 뜻이거든요. 그럼 이건 누구겠어? 이거죠. 요거. 그래서 청운이라는 게 탐화봉접으로 바로 연결되는 거예요. 그물에 걸린 거 뭡니까? 죄를 짓고 귀양을 오게 된 것까지가 전부 그물에 걸렸다라는 뜻이 되겠죠. 결국 나는 벼슬을 탐냈다가 죄 짓고 여기 귀양까지 온 것을 그물에 걸렸다라고 표현한 거죠. 따라서 여긴 다시 한번 뭐가 보여요? 후회가 보입니다. 아, 내가 괜히 그때 그러지 말걸, 내가 왜 그랬을까? 후회하는 겁니다. 어제는 옳던 일이 오늘에야 웬 줄 아니. 옳다란 말은 옳다란 뜻입니다. 왜다란 말은 무슨 뜻인가요? 빨리 말해. 그러다, 틀리다, 잘못했다란 뜻이죠. 어제는 옳던 일이 오늘은 잘못된 줄 알았어. 오늘에야 알았어. 그럼 여기서 말하는 옳던 일은 뭘 말해? 벼슬을 탐하는 거. 그게 옳다고 생각했어요. 왜냐면 남자라면 벼슬을 해야지. 당연하잖아. 의심도 안 했어. 근데 오늘에서야 내가 괜히 그랬구나. 그럴 필요 없었는데 라는 생각이 오늘에서야 든 거죠. 뉘우치는 마음 없다야 하겠냐만. 뉘우치는 마음이 있다고요? 뭐 당연한 거죠. 계속 뉘우치고 있잖아요. 근데 말이 또 달라져. 자, 지금 화면에 보이는 게 다 동일한 내용이에요. 구조가 똑같아요. 그래서 일부 보세요. 범물일 줄 알았다면 깊은 산에 들어갔겠냐? 떨어질 줄 알았다면 높은 담에 올랐겠냐? 이거는 천둥 치는 거예요. 천둥 칠 줄 알았다면 잠깐이나마 눈은 누각에 올라갔겠냐? 배가 깨질 줄 알았다면 이거는 많은 쌀을 실었겠냐? 배에다가. 잠깐 스톱. 그러니까 이 모든 의문들은 그렇게 했을 거라는 거예요? 안 했을 거라는 거예요? 안 했을 거라는 거죠. 그래서 계속 대꾸, 설의, 열거 이런 표현법이 계속 나타나고 있습니다. 전부 서리법이고 대꾸도 쓰였고 계속 늘어놓고 있으니까 열거도 되는 것이죠. 실수할 줄 알았다면 내기장기를 했겠냐? 내가 장기 안 뒀지. 내기인데 죄 지을 줄 알았다면 공명을 탐하다. 공명은 벼슬이 되겠죠? 자, 그러면 추가 메모 안 해도 되게끔 친절하게 이 사람이 후세에 여러분들을 몇백 년 전에 고려해서 너무 친절하죠.
왜냐면 이게 전부 이거죠. 아, 여기까지 해서 전부 여기.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여기 깊은 뇌, 높은 나무, 누각에 올라가, 전세 대동 실어, 내기장기가 전부 이거에 이어지는 거죠. 여기. 추가 메모를 안 해도 되게끔 의미를 그냥 말해주고 있어요. 굳이 했겠냐? 그러면 이거를 좀 정리해 보냐면 의미가 무슨 의미예요? 죄 지을 줄 몰랐으니까 벼슬을 탐했지. 내가 알고 있냐? 몰랐으니까 그랬지. 후회이기도 합니다만 거꾸로 말하면 몰라서 했을 뿐 알았으면 안 했다. 그 말은 자기가 처음 할 때에는 이렇게 될 줄 몰랐다는 걸 계속해서 이것도 이렇게 여러 번이나 표현해 가면서 강조하고 있죠. 나 몰랐어. 그래서 여기는 은근히 뭐가 보입니까? 잘못을 하긴 했는데 일부러 했겠냐? 아니야, 난 몰랐어. 이렇게 표현하는 의도가 들어있는 거죠. 더 가볼까요? 산진매, 수진매, 해동증, 보라매 전부 매예요. 매, 육식 조류. 삥삥 돌다가 개구리 혹은 두꺼비 혹은 꿩 혹은 토끼 새끼를 잡아먹고 사는 그 매를 말하는 거야. 전부 매 이름들입니다. 매가 깊은 숲에 숙여들어 산개야목, 산닭과 들꿩, 닭과 꿩이라고 할게요. 닭과 꿩을 차고 날아오르려고 했는데 아깝다, 걸리었다, 둔하게 걸리었다. 자, 반복법이고요. 먹기에 탐심나서 가시에 걸리었다. 그러면 이 가시에 걸렸다라는 말은 유배를 의미합니다. 그럼 이건 무슨 뜻이냐면 이런 의미를 비유적으로 표현한 거죠. 이런 의미를. 자, 50분 내내 달리면 이만큼 올 수 있다. 그럼 나머지 50분에 남은 거를 끝낼 수 있을까요? 끝낼 수 있어요? 끝낼 수 있겠어요? 해봐야 알겠지. 일단 쉽시다. 저거 좀 끊어주세요. 고맙습니다. 자, 계속 갑니다. 초여름이었죠. 그리고 보리를 수확해서 열심히 행복하게 먹는 농부들을 보면서 부러워하는 내용까지 우리가 얘기를 했습니다. 그 다음 바로 갑니다. 사립을 젖어 쓰고 망해를 초여 신고. 사립은 삿갓 뒤에 뜻 나와 있을 거예요. 뜻 나와 있지 않으면 페이지 넘기면 현대어 풀이에 있고 그런 건 단순한 뜻은 넘어갑니다. 망해면 신발 조여 신고 조대는 낚시터로 내려가니 내 바람이 한가하다. 뭐 그냥 별 뜻 없고요. 낚시터에 낚시하러 갔어요. 원근 산천이 멀고 가까운 자연입니다. 홍일은 붉은 햇빛, 즉 노을을 말하죠. 햇빛을 띄었으니 만경창파는 모두 다 금빛이라. 만경창파는 넓은 물이니까 이 경우는 바다겠죠. 설마 추자도인데 강물이 있진 않겠지. 다 금빛이구나. 낚시를 들이우고 무심히, 이건 욕심 없이예요. 앉았으니 은인 옥척이 절로 무는구나. 쏘가리 본 적 있어요? 쏘가리란 이름은 들어봤어요? 처음 들어봐요? 쏘가리라는 물고기가 있어요. 민물고기라서 이건 아닐 겁니다. 근데 쏘가리란 물고기가 이제 은린 옥척에 주로 그 쏘가리를 가리켜서 그렇게 불러요. 왜냐면 애가 일단 커. 그 다음에 무늬가 굉장히 예뻐요. 되게 화려해. 그래서 이거는 그냥 은비늘의 큰 물고기란 뜻입니다. 그래서 그냥 화려한 물고기라고 합시다.
절로 무는구나. 낚시를 성공했어요. 아싸. 구태여 내 마음이, 이건 좀 중요한데요. 내 마음이 취어가 아니로다 라는 말은 낳고 싶은 소망이 없어. 그럼 뭐예요? 시간을 보내려는 것뿐입니다. 낚시하려고 온 게 아니야. 나는 그냥 시간을 보내려고 여기 온 거야. 그러면 물고기를 취하려는 게 아니라 지취를 취함이라. 지취라고 하는 거는 뜻 혹은 어떤 깊은 생각을 취함이라. 이 글자는 여러분이 영어를 좋아하니까 영어의 이 말과 의미가 정확히 일치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get 하려는 건 물고기가 생선이 아니라 뜻, 의지, 깊은 생각, 그런 걸 get 하려고 여기 왔어. 그러니까 물고기는 내가 관심사가 아니야. 낚싯대를 떨쳐드니 사면에 잠든 배꾸는 갈매기. 내 낚싯대 그림자에 저는 곧 갈매기예요. 자기를 잡을 나로 여겨 다 놀라 날아서 도망가요. 낚시터에 주변에 갈매기가 많아. 내가 낚싯대를 이렇게 확 들었다가 확 던지면 낚싯대가 좀 움직임이 크잖아요. 그 그림자에 갈매기가 나를 잡으려고 왔나? 나를 붙잡으려고 여기 왔나? 저놈이? 하고 자기를 잡을 나로 여겨서 놀라서 도망가겠구나.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건 지금부터예요. 갈매기야, 날지 마라. 너를 잡을 내가 아니다. 이렇게 되죠. 따라서 이게 똑같이 이렇게 이어지고요. 이 나라고 하는 거는 여기 이 글자와 이 글자가 이어지는 거죠. 난 너를 잡으러 오지 않았어. 너 잡을 내가 아니야. 나는 물고기. 아니야. 물고기 잡으러 온 것도 아니야. 난 여기 왜 왔어요? 뜻을 다시 다지려고. 욕심 없이 살아가는 내 모습을 보이려고 여기 온 것이지 물고기 잡으러 온 것도 아니고요. 갈매기 잡으러 온 것도 아니에요. 난 그냥 여기 욕심 없이 사는 모습을 위해서 여기 왔어. 성상이 버리시니 너를 따라 여기 왔노라. 성상은 임금, 버리시니는 귀양, 너는 자연. 물론 위에 있는 갈매기와 연결되는 거예요. 갈매기 너, 자연을 따라서 여기까지 왔다. 너 본디 영물, 신령한 사물, 여기서는 이제 갈매기를 그냥 높여 표현한 겁니다. 너는 본래 신령하잖니? 내 마음 모르겠니? 평생에 곱던 임도 마찬가지. 이것도 이렇게 천리에 이별하고 사랑은 물론 그리움. 따라서 이것과 이것은 전부 이렇게 되죠. 그리움을 못 이겨서 수심은 근심, 근심이 겹겹으로 쌓이니 마음을 둘 데 없어 재미, 흥취 없는 일간육은 낚싯대를 실없이는 큰 이유나 목적 없이 그냥 드리웠지만 이렇게 드린 게 아니라 낚싯대를 드리웠다. 낚싯대를 그냥 걸었다는 얘기입니다. 낚싯대를 실없이 드리웠지만 고기란 생선, 물고기도 상관하지 않는데 하물며 너는 갈매기죠. 너를 잡겠느냐? 아니야. 너 잡으러 온 거 아니야. 그래도 내 마음을 충성심이죠. 내 마음을 아무도 못 믿는다면 너 갈매기 가진 긴 부리로 내 가슴을 쪼아 헤쳐. 내 가슴 속의 붉은 마음을 보면 알겠지. 내 마음을 정말 모르겠다면 너 부리로 내 가슴을 쪼아. 그래서 다 시뻘겋게 쪼아가지고 그냥 피가 철철 나고 그렇게 해서 내 마음을 네가 보면 알겠지. 그러면 이 마음이란 건 실제로는 충성심이겠죠. 내 속에 아무것도 없고 충성심만 있다는 걸 갈매기 네가 보면 알지 않겠냐. 그럼 이 부분은 어떤 의도를 담고 있는 거예요?
이 부분은 여기까지는 이렇게 되는 거죠. 그 다음 공명도 다 던지고, 이때 공명은 부귀영화의 의미로 봐도 돼요. 공과 명예니까 부귀영화 다 던지고란 말은 포기하고, 성은 임금의 은혜를 갚으려니 갚을 법도 있거니와 이 사이는 일이 없으니란 말은 벼슬 없는 현재를 말하죠. 현재는 어쨌든 일이 없잖아. 즉 벼슬이 없잖아. 그럼 잠깐만, 갚을 법도 있거니와 라는 말은 뭘 말해요? 자, 이 얘기는 자주 했어요. 충성하다라는 말은 무슨 뜻이냐? 아침, 점심, 저녁 밥상에서 임금님 저 충성합니다 하고 밥 먹으면 충성이냐? 아니잖아요. 실제로는 충성하는 건 뭐 하는 거예요? 어떤 일을 해야 충성한다라고 할 수 있어? 벼슬하는 거죠. 임금 옆에서. 따라서 내가 임금의 일을 갚고 싶으면 나는 벼슬을 해야 돼. 근데 지금은 벼슬을 못하고 있잖아. 언젠간 하면 갚을 수 있겠지, 임금의 은혜를. 하지만 지금은 갚을 법도 나중에 있거니만 어쨌든 이 사이, 즉 지금은 일이 없으니 성세는 태평성대예요. 태평성대에 한가한 백성, 뒤에 뜻 써 있습니다. 되어 너를 따라다니려니 날 보고 날지 마라. 너의 친구가 되고 싶다. 그냥 무라일체. 무라일체로 여기서 살겠다. 이런 거죠.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엔 수특수록부니까 건너뛰어서 쭉 건너뛰어가지고 한 다음 페이지 81쪽에 어와 번임내어로 갑니다. 한참 가야 되겠는데. 응? 어디 갔어? 여기서부터구나. 아, 한 줄이 빠졌구나. 그래서 내가 못 찾고 있었구나. 그 어와 번임내야 이내 말씀 들어보소가 빠졌죠? 별거 아니니까 넘어갑시다. 그 다음 줄. 인생 천지간에 그 안이 늦겨운가. 늦겨운가란 말은 그 안이 늦거운가. 현대어로 말하면 이 말은 북받치다. 뭐가요? 뭐가 이렇게 북받쳐요? 평생을 다 살아도 다만 100년. 사람이 오래 살아봤자 100년 아니냐. 하물며 100년이 반듯기는 반듯하기 어려우니. 그러니까 100년 살면서 반듯하게 살기가 어려워요. 그게 쉽지가 않아. 그러니 백구지 과극이요 창예지 일속이라 영력원곤에 지나가는 손이로다. 여기 잘 봐야 돼요. 이 말의 의미, 백구지 과극이요 창예지 일속이라고 하는 것은 나 봐요. 바다에 쌀 알이 한 톨 떨어지면 그게 큰 어떤 영향을 끼치나? 아니면 그냥 아무것도 아닌가? 아무것도 아니죠. 같은 말입니다. 지나가는 것이고 바다에 쌀 한 톨에 불과하지. 그래서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넓은 긴 이 세계에서 인생 하나는 별거 아니라, 이런 뜻입니다. 우리 삶은 이 세계 전체를 떠올려 보면 진짜 아무것도 아니야. 아무것도 아니지. 영력원곤에 지나가는 손이로다. 요건 중요한데요. 이렇게
주로 기독교가 한국의 특히 개신교는 한국의 전통 사상을 일부분 자기 마음에 드는 대로 흡수해서 기독교에서 이런 말을 자주 하죠. 인생은 그냥 지나가는 것에 불과하다. 그리고 인생길을 지나고 나면 천국에서 하나님과 만나서 행복하게 살 것이라. 그러니 인생에서 많은 걸 얻으려고 욕심 부리지 말아라. 이런 얘기를 자주 하거든요. 이 얘기도 마찬가지예요. 인생은 나그네 길이다. 많이 들어본 노래. 인생은 나그네 길? 노래 가사 같은데요? 같은 말이죠. 따라서 밑에 보면 빌려온 인생이 꿈의 몸을 가지고서란 말은 허망하다. 허망한 인생으로 남자의 할 일을 역력히 다 하더라도, 요거는 중요합니다. 남자의 할 일, 그게 뭔데? 벼슬 해서 충성하는 거. 그것을 역력히 뚜렷이 다 해봤자 그래도 풀 끝에 이슬, 덧없다. 이렇게. 그래도 덧없다. 그래도. 그래서 역력원곤과 덧없다란 말이 연결되는 거예요. 당연히 이슬이란 말도 연결되겠죠. 별거 없어. 인생은 허망하고요. 이슬 같은 거야. 지나가면 그만이야. 그러니 그 다음 내용이 어떻게 이어지나요? 아, 내 일이야. 광음을 헤어보니. 광음이란 말은 세월이란 뜻입니다. 세월. 세월을 세보니. 반평생이 채 못 되어서 66에 둘이 없네. 66에? 빨리 66에? 근데 둘이 없으면 몇 살? 34살이라고. 장난하자? 자, 장난해? 그냥 34살 하면 좋을 것을 36 곱하기 6 빼기 2. 34세예요. 이왕 일, 이왕은 지나간 일. 지나간 일, 즉 과거죠. 생각하고, 즉금은 지금. 지금 일, 이것도 생각하니. 대꾸예요. 이왕 일, 즉금 일, 생각하고 헤아리니. 그러면 과거는 뭐예요? 죄를 지은 것. 현재는 유배 중인 것. 이렇게 되죠. 지나간 건 죄고요. 현재는 유배당한 거예요. 그러니 번복도 측량 없다. 승침도 하도할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런 뜻입니다. 그러면 이 사람 인생에서 올라간 건 어떤 일을 가리키는 걸까요? 벼슬을 한 거죠. 내려가는 건 뭘 가리키는 걸까요? 죄를 짓고 유배당한 거. 이것이 너무 심해. 벼슬을 할 때에는 너무 신나가지고 야, 드디어 내가 제일 잘 나간다 라고 좋아했었는데 죄를 짓고 유배를 오니까 지옥도 이런 지옥이 없어요. 이렇게 살 바에야 그냥 차라리 편하게 욕심 안 부리고 벼슬 안 하고 살 걸. 굳이 벼슬을 해가지고 좋을 때는 말도 못하게 좋았는데 이제는 지옥이니 야, 이거 오르고 내림이 너무 심한데. 번복이란 말이 그런 뜻이죠? 뒤집다? 뒤집기가 너무 심하다. 너무 이 간격이 커요. 남들도 그러한가? 나 혼자 이러한가? 남들도 똑같은가? 나만 이렇게 심한가? 아무리 내 일이지만 나 역시 내 일도 모르겠다. 나도 나를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 알 수가 없어요. 실 같은 이 잔명은 남은 목숨. 남은 목숨을 끊을 만도 하지만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그래서 이 말은 고통을 강조한 표현이에요. 너무 고통스러워서 확 그냥 죽어버릴까 싶지만 아마도 모진 목숨은 내 목숨뿐이로다. 인명, 사람의 목숨이 지극히 무거움을 이제야 알겠구나. 야, 사람 목숨이 이게 쉽게 끊어지질 않네. 정말 중요하네. 누군가 이르기를 세월이 약이라는 말을 누군가 했어. 여기는 이제 따옴표를 줄 수 있겠죠. 하지만 내 서름이 오랠수록 오래 갈수록 화약, 안 좋은 약. 약은 약인데 안 좋은 약이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내 서름이 오래 가면 세월이 약이라는데 이게 약이 아니야. 안 좋은 약이 될 것 같아. 좋은 상황이 안 돼요. 날이 지나 달이 가고 해가 지나 돌이로다. 점층. 왜 점층이에요? 날이 지나면 그게 쌓여서 뭐가 가요? 한 달이 가요. 한 달이 쌓이면 뭐가 바뀌어요? 해가 바뀌죠. 그래서 뭐가 됐어? 유배 일주기, 경축 퍼스트 애니버서리가 된 거예요. 1년이 지났어요. 자, 시간의 경과. 작년에 비더는 배던. 상년은 작년. 보리 올해 다시 베어서 먹고. 지난 여름에 낚던 고기, 이 여름에 또 낚으니. 그래서 참 이거 안 썼구나. 시간의 경과. 유배 와서 벌써 1년이 지났어. 우리 배운 작품 제목이 뭐예요? 제목이 뭐야, 이거? 이거 제목. 만원사. 무슨 말인데? 만마디 글.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 정말 만 글자는 될 것 같아요. 너무 길어. 이런 사람 싫어요. 자기 힘든 얘기를 계속 너무 힘들어만 해요. 아, 그것도 한두 번이지. 계속해 봅시다. 베어 먹고. 지난 낚던 고기 또 낚으니 새 보리밥 담아놓고 가슴이 막혀. 왜 가슴이 막혀요? 그래도 유배지에서 1년 사니까 좀 적응이 된 거야. 보리 동사도 하고요. 물고기도 낚아 이제. 적응했어. 근데 왜 가슴이 막혀? 왜요? 뛰던 고기 회를 친들 목이 메어서 들어가겠냐? 안 들어가. 심지어 물고기 낚아서 회도 쳐요, 이제. 유배 생활 1년이면 회 치는 것도 배워. 아, 근데 회를 놓고 왜 못 먹어요? 이유가 뭐예요? 이유가 뭘까요? 서러함도 남의 없고 목견님도 별로하니 내 고생 한 해 함은 남의 고생 10년이라. 아, 여기서부터가 이제 여러분들이 바로 당신들 말하는 거예요. 바로 당신들이에요. 보세요. 서러함도 남의 없고 못 견디는 별로한. 이때 별로란 말은 유난히 심하다고. 따라서 서러함도 남이 겪지 않는 그러한 서러함이란 뜻이고요. 못 견딤도 남과 달리 심하니. 즉, 내 못 견딤이 유별나. 나 유별나게 못 견디는 사람이야. 또 서러운 것도 남들은 나만큼 서럽지 않아. 내가 제일 서럽고 내가 제일 힘들어. 내 고생 한 해 함은 남의 고생 10년이야. 이런 사람이 여러분 우리 건물에 몇 명쯤 될 것 같아요? 정말 많습니다. 정말 많습니다. 다시 말하지만 그 사람들을 나무라는 게 절대 아니에요. 그냥 많이 있다고요. 많이 있어요. 그리고 나는 생각합니다. 누구나 그래요. 누구나 자기 힘든 게 제일 힘들죠.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말 속담에 이런 게 있죠? 남의 큰 병이 내 곧불만 못하다. 곧불은 감기를 고유어예요. 남이 아무리 아파도 내가 당장 감기 든 게 제일 큰 문제예요. 남이 암 걸린 거랑 내 여기 종이에 배 가지고 여기 통증 나는 거랑 어느 게 더 큰 문제예요? 이게 더 큰 문제예요. 그건 암은 남 얘기잖아. 난 여기 너무 아프다고 지금. 사람 다 똑같아요. 다 똑같습니다. 나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 사람은 내가 너무 고통스럽다는 얘기예요. 남들보다는 더 못 견디는 사람. 남들 못 견디는 사람이에요. 흉함이 길함이 되겠는가? 흉함은 나쁜 일이죠. 흉함이 다 끝나면 길함, 좋은 일로 바뀔까? 고진감래 언제 할꼬? 요게 화자의 소망. 이건 여러분 잘 알잖아요. 신민재 씨, 고진감래가 뭔 말이에요? 엄마. 울지 말고 왜 울라 그래? 모를 수도 있지. 이런 의미죠. 여러분도 고진감래
바라면서 열심히 공부하고 견디고 있잖아요. 언제 할까? 지금은 비록 흉하지만 이 흉한 일이 끝나고 길한 일이 올까? 하나님께 빕니다. 서러운 마음을 빕니다. 달력도 해묵으면 달력 고쳐 쓰지 않죠. 그렇잖아요. 작년 달력을 무슨 수로 오래 써요? 작년 달력은 이제 버려야죠. 노호염은 노여움. 분노도 밤이 지나면 풀어져 버려. 그렇지 않습니까? 아무리 분노가 있어도 며칠 지나면 또 그 마음이 풀리기도 하죠. 풀어져 버리나니 세상 일도 무거지고 인간의 일도 무겁으니, 다시 말해 시간이 지났으니. 아니 1년 지났다고 했잖아. 돌 됐잖아요. 애니버서리. 그러니 천사만사 탕척하고 용서란 뜻입니다. 그만저만 서용도 용서란 뜻이에요. 용서하사 끊어진 옛 인연을 고쳐 잊게 하옵소서. 이것은 끊어진 옛 인연이란 말은 식구들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가족들을 다시 만나게 해주세요. 이런 의미인 거죠. 시간이 17분쯤 남았고요. 18분인가? 우리는 수록부를 빠르게 읽을 겁니다. 그동안의 평가원 출제 경향을 보면 어떻게 생각했을 때 이 만원사에서 오히려 출제 가능성이 낮다고도 할 수 있을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수특에 한번 나온다고 그러면 연관된 다른 부분 될 것 같으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제대로 공부를 하긴 해둬야 될 부분이죠. 자, 그러면 갑시다. 쭉 빠르게 갑니다. 긴장하시고. 어디부터지? 여기죠? 여기죠? 갑니다. 그러니까 이건 1년 되기 전이에요. 그리고 굶어 죽을까봐 걱정되는 그때의 뒷얘기입니다. 빠르게 갈게요. 해석은 다 될 거라고 믿고 싶고요. 중요한 부분만 얘기할 거예요. 빠르게 갑니다. 아마도 할 일 없어. 먹고 살 문제, 생계죠. 생각하고 낚시를 하자 하니 배멀미, 나무배기 하자 하니 힘이 없어. 돗자리 만들고 집신 만들고는 몰라. 그러니 이거는 현실적인 무능을 말하는 것이고요. 할 일 없다. 동냥이라도 해보자. 망건 벗고 갓 숙이고 홑 도포 띠는 끄르고 헌 집신에 새 가느다란 부채살이 가느다란 살로 만든 부채로 얼굴을 가리고 담배 없는 빈 담뱃대를 날짜를 소일조로, 그러니까 그냥 시간을 때우려는 의도로 담뱃대를 가지고 가. 따라서 요거 등등해서 뭘 할 수 있어요? 양반, 사실 양반도 아니야. 이 사람 중인 출신이에요. 근데 어쨌든 체면을 못 버리다 가 되겠죠? 부채를 왜 가져가요? 부채는 양반들이 가져가는 거야. 그거 왜 가져가? 담뱃대는 또 왜 가져가? 담뱃대도 장죽은 양반이 쓰고요. 곰방대만 양반 아닌 사람들이 쓸 수 있었어. 요만한 거. 장죽은 양반만. 그러니까 허세를 못 버리는 거죠. 마치 흥부 전에 흥부처럼. 자, 비틀비틀 걷는 걸음걸음마다 눈물이 난다. 세상만사 꿈이다. 내일 더욱 꿈이다. 이때 꿈이라고 하는 건 전부 일장춘몽이죠. 허망한 꿈이다. 다 헛된 꿈이다. 엊그제는 부귀한 사람이요. 여기까지는 과거. 한양에서의 삶이죠. 오늘 아침은 빈천자라. 이거는 현재. 유배지에서의 모습이죠.
장주 호접, 꿈과 현실을 구분할 수 없다고 하니 어느 것이 꿈인가? 한단치보, 다시 말해서 허망한, 그것도 허망한 꿈인데 허망한 그 꿈이 꿈인가? 아니면 벼슬을 기다리던 제갈량의 꿈이 꿈인가? 화서몽, 칠원몽, 남갈몽 깨고 나서 열거쓰였고요. 의미는 전부 이거예요. 여기 있는 꿈들은 전부 헛된 꿈이다. 깨고 나서 꿈속에 흉한 일이 이러하니 새벽에는 좋은 큰 기람이 있을 거야. 기대감이죠. 기대심. 가난한 집은 지나치고 넉넉한 집에 들어갔어요. 몇 집인가? 살인문에 들어갈까? 마당에를 서 있을까? 당연히 대꾸죠. 이렇게 짝이 되고 이렇게 짝이 되니까. 가난한 집은 왜 지나쳤어요? 아니 그럼 가난한 집에서 동냥을 해주겠어? 부잣집에 해주겠지? 하지만 동냥이 처음이라 어쩔 줄 모르겠어. 들어갈까? 마당에 서 있어야 되나? 어떻게 할 줄 모르겠어요. 처음이니까. 철없는 어린아이, 소같은 젊은 계집, 여자가 날 보고 손가락질. 이 손가락은 당연히 비난하는 거죠. 귀양 딸이 온다 하니 이거는 멸칭이죠. 멸칭이 뭐냐? 멸칭. 상대방을 깎아내린 호칭을 멸칭이라 그래요. 말하면 욕먹을 테니까 하지 말자. 그래서 멸칭, 상대방을 이제 비난하는 거죠. 저 귀양딸이 온다 하니, 이야, 이상하다. 나보고 다리라고 가리키는 게 이상하다. 그래서 여기서부터는 다 열거죠. 그래서 한양에서 건너던 다리. 구름다리, 징검다리, 돌다리, 토다리. 보름날 밤에, 대보름이죠. 상원야, 대보름 밝은 달에 장안의 12개 다리, 다리마다 바람 불어서 요거는 알아야죠. 옥호금준과 요거는 술동이, 이거는 술잔, 이거는 노래, 이거는 풍류죠. 그래서 이 두 줄은 한양에서, 즉 과거죠. 누리던 풍류. 과거의 한양에서 이런 풍류를 즐겨서 노래도 부르고 술도 마시고 신나게 밤마다 놀아 제꼈습니다. 부어라 마셔라 했지요. 근데 지금 그러면서 다리를 건너 다녔습니다. 계속 갑니다. 윗다리, 아랫다리, 썩은 다리, 헛다리, 철물다리, 판자다리, 두 다리 돌아들어 열거가 이어져요. 그 다음 광통교, 지금도 있죠. 수표교, 효경교, 마전교, 전부 지금 있는 다리들입니다. 현재까지 남아있죠. 중학다리, 향다리, 동대문안 첫다리, 서대문안 학다리, 남대문의 수각다리, 모든 다리 밟은 다리. 그러니까 그냥 한양에서 내가 밟은 다리를 나열했어. 내가 이렇게 많은 다리를 건너 다녔지만 이 다리, 저 다리, 귀양다리는 금시초문. 처음 들어봐. 귀양다리가 뭐야? 수종다리, 습다리인가? 천생이 병신인가? 욕은 왜 입에 찰지게 붙을까요? 이상합니다. 그렇지 않나요? 자, 어쨌든 이 표현은 이런 뜻이고, 이 부분에서는 이게 보이죠? 내 다리가 병 걸렸다는 거야? 그럼 내가 뭐 선천적으로 장애가 있어? 왜 나를 그렇게 불러? 아마도 이 다리는 이 부분, 여기죠. 귀양 온 내 신분으로는 내 처지가 마치 실족해서 병든 다리 같아. 굳이 나를 가리킨다면 나는 병든 다리나 마찬가지인 적이야. 고맙습니다. 두 손길 늘어치면 늘어뜨리면 다리에 가까우니 손과 다리 멀다 한들 그 사이 얼마겠냐. 한층을 조금 높여 손이라고 해주렴. 이 부분은 언어유희라고 여러분
나 봐요. 이건 설명을 하고 넘어갑시다. 알겠지만 그래도 짚고 넘어가자. 애초에 귀양다리라고 했을 때 다리는 사람이 다리랑 의미가 같은지 어떤지 알 수 없고 아마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이런 걸 뭐라고 생각했냐면 왜 여러분들이 쓰는 말 중에 이 다리를 비칭으로 쓰는 경우가 있어. 있지 않냐? 없어요? 유튜브나 아프리카나 구독자 수를 얘기할 때 10,000명 구독자를 지닌 채널이 있다고 치자. 거기에 한 300명 구독자를 가진 사람이 와가지고 뭐라고 악플을 달아. 그러면 밑에 뭐라고 달리냐면 구독자 300다리가 와서 어디 이런 소리 한단 말이죠. 뭐 1000다리, 300다리. 그러면 이 딸이라고 하는 거는 되게 비칭이잖아. 애기? 라는 의미잖아요. 근데 저 귀양다리도 마찬가지. 이 다리를 말하는 게 아니라 귀양 와 있는 못난이, 귀양 온 주제에 이런 의미로 쓰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 다리가 아닌 거야. 어원도 몰라요. 근데 신기하게도 이 표현과 되게 비슷합니다. 흥미롭죠. 어쨌든 귀양다리는 사람 다리가 아닌데 이 두 손길을 늘어뜨리면 다리까지 닿죠. 다리 가까우니 손과 다리가 비록 내 손이 위에 들면 여기 있고 여기 있지만 손과 다리가 멀다고 한들 사이 얼마 안 되지 않느냐. 그러니까 다리라고 날 부르지 말고 한층 한 레벨만 올려서 나를 손이라고 해달라. 다리로 부르지 말고 손이라고 불러달라고. 그 말을 왜 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근데 또 무슨 것도 있냐면 이렇게 쓰면 나그네 객을 손이라고 해요. 손님이라고 하잖아. 나그네를. 그러니까 이렇게 여기 손이라고 하는 것은 첫 번째 의미는 다리에 조금만 위로 올라가면 있는 손이란 뜻이 있고요. 그 다음에는 귀양 딸이라고 하지 말고 귀양 온 객, 귀양 온 손님이라고 해달라. 귀양 다리 말고 귀양 손이라고 해줘. 이 손이면서 동시에 귀양 온 손님 나그네란 뜻이 있으니까. 그래서 이 말은 귀양객이나 유배객이란 말을 많이 들어봤죠. 귀양 온 손님으로 불러달라. 귀양 다리라고 비칭으로 부르지 말고 이왕 부를 거 듣기라도 좋게 귀양 손이라고 불러주지 않을래? 귀양 객이라고 내가 느낄 수 있게? 당연히 뭐가 되겠어요? 언어 유희죠. 언어 유희. 손이라는 말에 언어 유희. 손과 다리의 언어 유희가 있는 거예요. 두 가지 뜻. 다리와 비슷한 의미의 손. 그 다음에 나그네. 이렇게 말장난하는 겁니다. 자, 어쨌든 동냥은 해야죠. 부끄러움이 먼저 나니 동냥말이 나오더냐. 장가락은 담뱃대 입에 물고 안니 가는 헛기침에 헛기침이 나오지도 않는데 헛기침만 하는 거예요. 담뱃대 입에 물고 허리를 굽힐 때는 공손 인사를 하는데요. 내 허리 가히 없어 끝없어 비부에게 절이로다. 비부라고 하는 거는 이제 노비를 가리키는 말이죠. 그래서 이렇게 하면 되겠죠. 여기도 마찬가지. 같은 거예요. 차서란 말은 순수란 뜻이고요. 혼잣말로 중중하니 중중은 중얼중얼. 이 중은 중승려. 그래서 여기도 언어 유희. 상황이 이런 거죠. 내가 주인공이에요. 그래서 고개를 팍 숙이고 들어가서 그 남는 음식 있으면 한 젓가락만 주시면 먹겠어. 그냥 내가 입을 안 나오니까 입으로 중얼중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집주인이 뭐라고 하냐면 뭘 중얼거려? 뭐 중이 왔어? 이러는 거죠.
그러니까 집주인도 어처구니 없는 얘기를 하고 있고 이 사람도 그냥 입 밖으로 말이 안 나오니까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 집 사람이 대충 눈치 깠어. 아이 저거 또 왔구만 저거. 뭐 이 동네는 유배객만 와. 하고서 보리 한 말 떠서 줍니다. 자 여기다가 큰 따옴표. 여기까지. 가져가시오. 일단 끊고요. 불쌍하고 적객. 적객이란 말은 유배객이란 뜻입니다. 유배 온 사람. 유배객에 동냥하는 일은 예사다. 뭐 맨날 있는 일이니까 가져가세요. 에이그 불쌍해. 야 여러분들은 불쌍하다는 말을 들으면 기분이 좋진 않겠죠. 게다가 이 경우는 자기가 평소에 깔아보던 존재에게서 불쌍하다는 말을 들으니까 더 자괴감이 심하겠지. 당면하여 받을 때는 마지못해 치사. 치사할 말은 감사합니다. 감사해요. 라고 감사 인사를 하긴 해. 하지만 속마음은 문드러지죠. 그렁저렁 얻은 보리 들고 가기가 어려워요. 왜냐면 왜 어렵냐면 어느 노비가 수운 옮겨주랴. 아무려나 저보리라. 등에 져보겠다. 수업 중에도 한번 얘기한 적 있지만 20kg짜리 쌀 한 포대 들고 롯데마트에서 석촌호수를 지나서 송파나루역 지나서 방이역까지 걸어가라고 한다면 어때요? 여러분 쉽지 않겠죠? 그죠? 이 사람도 평생 그런 걸 해본 적이 없는 사람이야. 근데 보리 한 마리를 짊어지고 걸어가려니까 이걸 나보고 가져가라고? 설마 그 말 안 나오지. 지금 준 것만 들어가면 고마운데 자기가 가지고 가야 돼요. 그래서 갓은 일단 숙였어요. 이렇게. 그 다음에 지련이와 이거는 도포예요. 근데 도포는 원래 이런 데가 되게 넓단 말이야. 이제 자락이 넓어요. 그러니까 뭘 지고 가려면 이게 뭔가 펄럭펄럭거려. 야 이거 어떡하지? 주변은 주변머리. 주변머리가 으뜸이라 변통을 아니하랴. 변통 좀 이렇게 꾀를 써보자. 그래 어떻게 했냐면 넓은 소매는 꾸겨가지고 품속으로 넣었어요. 그러니까 소매가 이렇게 넓으니까 이걸 대충 꾸겨가지고 이렇게 꾸겨 넣습니다. 여기를 딱 잡아맸고요. 그 다음에 긴등거리 제법이라 매우 이상하지 아니하다. 다시 말해서 양반의 차림새를 거둔 거죠. 양반의 차림새는 이 소매도 넓고 도포자락도 넓어서 펄럭펄럭거리면서 걸어가는 게 일반이야. 근데 이 사람은 짐을 져야 되니까 넓은 소매를 접어가지고 끼우고 도포자락도 확 접어서 끼우고 딱 짐을 지니까 아하! 됐어! 걸을만해! 걸을만해! 야 이게 내가 지금 이게 좋아할 일이야? 현타가 온 거예요. 이게 내가 지금 좋아할 거냐? 왜냐하면 노비들이나 하는 차림새를 하게 됐잖아요. 짐을 지고 가야 되니까. 현타를 느끼고 여기까지는 신났어요. 야 역시 내가 똑똑해 하다가 다 꿈이다. 이거 다 꿈이야. 동냥도 꿈이고 짐 지고 가는 것도 꿈이겠지. 여기서 뭐가 있어요? 허망하고 한번 자괴감이 드는 거죠. 이게 다 꿈이었으면 좋겠다. 근데 뭐 꿈인가? 실제지. 그 다음 뒤에서 당긴 앞에서 미는 듯 아무리 구부려도 자빠지니 어찌하리. 힘이 없으니까요. 자빠지죠. 멀지 않은 주인집을 천신만고 겨우 왔습니다. 존전의 출입인가 한출천배. 등이 땀에 가득해. 원래 존전이란 말은 귀한 사람 앞에. 여러분 지금 이 교실 바깥에 뭐 대통령이나 아니면 육군 참모총장이나 아니면 뭐 대단한 사람이 왔어 어쨌든. 그래가지고 등이 나가서 인사하는 막 등에 땀이 납니다. 근데 그런 것도 아닌데 왜 등에 땀이 나지? 왜 나긴 짐을 지고 왔으니 땀이 나죠. 그러니까 원래 이 사람은 등에 땀이 나본 적이 없고 등에 땀이 나는 건 언제냐면 귀한 사람 앞에 설 때는 땀이 났던 사람이야. 근데 오늘은 왜 땀이 났어? 짐 지고 오느라고 땀이 났죠. 평소와 달리. 자 그리고 여기 종은 쳤는데 밥 알아서 먹어요. 난 모르겠어. 자 여기 큰 따옴표를 주세요. 여기까지 3줄.
거의 끝나갑니다. 빨리 합시다. 5분만 합시다. 5분만. 자, 이게 누구의 말이에요? 주인의 말이에요. 주인이 뭐라 그래? 양반도 별 수 없네. 에? 동냥이나 하셨어? 귀한 사람 속절없구먼. 등짐을 다지시고 오늘은 밥산 노릇 했으니까 저녁 많이 드시오. 밥이 싸다, 밥산 노릇이란 말은 무슨 말이에요? 밥값 했으니까. 네가 먹는 밥이 싸다고 느껴질 만큼 고생을 했지 않냐, 이런 거죠. 밥이 싸다라고 느껴질 만큼 고생을 했다. 너 수고했다. 고생했어. 밥 많이 드세요. 양반도 별거 없구만. 등짐이나 지시고. 이런 말을 듣고 반응이 어떨까요? 야, 이씨, 야! 네 웃음 듣기 싫고 밥도 싫어. 동냥도 한 번이지 내가 늘 빌겠냐? 평생 처음이고 다시는 못할 일이로다. 들으라고 하는 말인지 혼자 말인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차라리 굶을진정 나 못하겠다 이거. 딴 거 하자, 딴 거. 무슨 일을 하잔 말인가? 신 만들기는 하자 하고 짚을 한 단, 짚을 하기로 만드니까 신 날부터 꼬아보는데 종이로 만드는 이 꼬는 거, 그것도 모르거든. 삿기는 새끼줄 꼬기를 어찌하리 못합니다. 한 발도 못 꼬아서 손바닥이 부르터요. 무능한 거죠. 노동에 무능해요. 해본 적이 없으니까.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할 수 없어 내어놓고 긴 3대를 베껴서 돗자리 노는 다시 말하지만 이렇게 꼬는 걸 말해요. 돗자리 노를 배워 꼬으니 많은 한이 가득한 이내 마음 붙일 때 전혀 없어 노꼬기에 붙이었다. 한을 붙였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한을 거기에 쏟고 있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여기까지가 수특에 수록된 부분. 꺼주세요.